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받고 팔기 전에 상담받는 요즘 궁합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고품격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황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요즘 비밀병기 황명 멘토님의 역할이 톡톡히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자, 어제 시장 코스피가 2100포인트를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못하면서 오늘도 소폭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그 중요한 가격 권역 자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라운드 피겨 가격 자체는 상대적인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 구간이 상당히 강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90포인트까지 쉽게 올라왔지만 697포인트로 머물고 있는 가운데, 자, 이 700포인트는 다시 한 번 더 심리적인 저항권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다시 한 번 더 상방으로 튈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질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자, 궁금하신 궁금증을 저와 그리고 황민영 멘토가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민영 멘토님. 네. 코스피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코스피부터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현재 코스피 지수는 좀 약세권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수 흐름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지수 0.06% 상승한 2096.1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2100포인트 선을 놓고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부터 확인해 보죠. 현재 수급으로 보면 개인들이 지금 331억 원 지금 매수고, 그다음에 기관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외국인 쪽에서 지금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216억 원 매도고요. 외국인들은 124억 원의 그 매도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는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현재 0.75% 하락 중이네요.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현재 0.75% 하락세 지금 나타내주면서 132만 6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0.29% 상승 중이고요.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강하죠. 1.84% 현재 상승하면서 47,1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은 2.48% 하락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0.42% 상승이네요. 오늘 자동차 섹터에서는 소폭이나마 좀 강세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는 0.19% 상승, 아모레퍼시픽은 2.7%대 지금 하락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삼성생명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아주다가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서 1.8%대 오늘 상승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한지주 1.25% 상승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아차죠. 현대차도 소폭 상승이었고요. 기아차도 역시 0.39% 오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1.59% 상승 중인데요. 통신주는 잠시 후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 0.17%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 SDS도 역시 약세권. 자, 제일모직은 1.06%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K텔레콤을 포함한 통신주들 흐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시장이 지금 약세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 삼성전자가 좀 약세죠. 하지만 통신주들이 오늘 강세의 기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 그리고 KT, LG U+까지 현재 1%대 내지는 2% 가까운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통신주들 흐름이 전반적으로 거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드디어 양봉을 띄워주고 있는 자리인데, 자, 통신주의 급락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KT가 좀 저가형 상품을 출시하면서 전반적으로 통신업체들에 대한 좀 비상이 걸린 거죠.
그동안 이제 통신, 전화 통화료, 그리고 문자 서비스 이용료 자체를 이제 무료로 다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통한 비용, 요금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통신주들에 대한 경쟁 치열에 대한 과열 우려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결국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던 거고요. 그렇지만 오늘 반등 자체에 대한 의미를 또 두고 본다면 통신주들 최근에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 드디어 이제 반등 이 포인트 지점 자체가 추가적인 반등으로 나갈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이 필요하고요. 통신주 역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가장 이제 많은 또 매출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통신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부터 한번 필요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따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증권주들의 흐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증권주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약세죠. 지금 통신주는 좀 강세였다가 증권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증권 1.4% 하락 중이고요. 유한타증권 역시도 2.3%대 지금 하락 중. 그리고 SK증권, KTB투자증권, 골드브리지 증권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주들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증권주들이 지금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또 가장 강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또 가장 약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채권에 대한, 채권 금리가 지금 상승세를 띄면서 이제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약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 이제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가 과연 인하가 될 것인지, 과연 동결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동결에 대한 관점이 과거 인하에 대한 관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너무 이제 과감한 베팅은 지금 잠시 좀 미루시고 지금 증권주에 대해서는 좀 투자 시기를 조금은 좀 천천히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수혜주로 본다면 은행주나 또 보험주 쪽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증권 또는 은행주 쪽에서의 그 관심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피 왕자. 본인을 얘기한 거 아닌데요. 그냥 저는 왕자라고요. 저도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 집에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코스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자, 현재 코스닥 포인트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697.65포인트 나타내면서 5.36포인트가 오르면서 0.7%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왜 이 코스닥은 700, 그리고 코스피는 2100포인트가 중요한지 오늘 시장에서 보이는 바죠. 자, 미국 시장과 크게 빠진 모습이 나타났지만 지금 반면에 코스닥은 다시 한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적인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자, 개인이 61억 원의 매도세, 기관이 119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이 10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의 이 매수세, 시장에 상당히 강한 매수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기관의 매수의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지 이 시장에서 수익이 나겠죠. 자, 기관은 중소형주 관점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세요. 대형주를 사지 않습니다. 자,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어서 보실 텐데요. 자, 셀트리온이 오늘 82,300원을 0.37%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다음카카오가 오늘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오늘 상한가를 찍었죠. 그러면서 14.96% 제한폭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자, CJENM이 어느 순간에 6만원대를 돌파하고 67,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4.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인데요. 메디톡스가 오늘 368,500원을 0.2%대 약세 과정 겪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바이로메드가 5.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미팜이 오늘 3.45%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 특징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파라다이스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오늘 33,350원으로 3,950원.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쪽으로 박혀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대형주가 상한가를 간다. 자, 그만큼 호재가 있고
수급적인 분위기에서 어딘가에 쏠림 현상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모든 종목군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개별주 장세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상한가를 보내는 큰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뉴스는 부산 카지노에 대해서 통합을 하겠다라는 뉴스였어요. 자, 연결 실적으로 잡아드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딴 회사였습니까? 아니죠. 원래 딴 회사는 아닙니다. 법인이 따로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땡겨오겠다, 양수하겠다라는 의미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파라다이스, 제주도 마찬가지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하겠다,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2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지금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상한가를 보냈다는 게 이 뉴스로 인해서 갔다기보다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보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주포겠죠. 자, 파라다이스 움직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주가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일봉 보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우리가 밑에 이제 움직임 자체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누구의 움직임을 보셔야 되냐고, 기관의 움직임을 보셔야겠죠. 기관에 대한 매수세와 매도세를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자, 파는 자리와 사는 자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는 자리에서는 언제 사는지, 그리고 파는 자리에서는 언제 파는지, 이게 바로 답이겠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는 모습. 그럼 오늘의 상한가는 누가 만들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만드는 상한가다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CJENM. 저도 이만큼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68,000원으로 4.7%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전 사업 부분 중에서 버릴 게 한 게 없다, 모두 다 알맹이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요, 실적 개선세의 급등 양상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CJENM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CJENM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역에서부터 지금 움직임이 올라왔어요. 자, 12월 달에 선상클럽에서 여러분들께 종목 딱 2개 추천했는데 한 개가 네오이즈 인터넷, 그리고 그 다음이 CJENM이었습니다. 자, 그 종목이 지금까지 시세를 꾸준히 이루어내면서 현재 68,000, 69,700원 최고가까지 찍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12월달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이 가격 33,000원, 34,000원이죠. 더블이 낮는 상황인데요. 밑에도 똑같죠. 지금 수급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자, 빠질 때는 누가 파는지, 올릴 때는 누가 사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위적인 가격 자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강하게 끌어올리는 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글쎄요, CJENM 이대로 끝날까요? 자, 일단은 TP 가격까지 올라왔죠. 2배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버히팅 가격 권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신규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종목,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한번 CJENM, 파라다이스 보셨고요. 자, 2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기운 내시고요. 개별주 장입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개별주 장입니다. 황민영 멘토님, 한마디 해주시죠. 시장 지금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만 잘 선택을 하시면 누구보다도 더 좋은 결과는 분명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나 지금 말씀드렸던 CJENM 이런 종목들도 있고, 시장 안에서 정말 강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은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다 충분히 가져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왕 하신 거 전화번호 고지까지 한번 해주시죠. 네, 전화번호 고지부터 하겠습니다. 예. 자, 전화번호 고지하겠습니다. 02-3153-2611에서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주시면 저희가 바로 취합을 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저와 그리고 옆에 계신 황민영 멘토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결해 드릴 텐데요. 속 시원하게 저희가 긁어드리겠습니다. 자, 간지럽다고요? 아프십니까? 어디가 마음이 아프세요? 저희가 반창고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자, 저희의 노하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는 증권 전문가, 저와 황명 멘토, 검증된 전문가,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자, 피델릭스 매도해도 될까요? 770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예스. 일단은 팟이야겠죠. 팟이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릭스 지금 뭐 매수가가 얼마셨죠?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자, 이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피델릭스 일단은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저는 매도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경고에 대해서 올라온 종목이면 일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경고가 올라왔을까? 당연히 짧은 순간에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었기 때문에 경고가 지금 떴는 상황이고 매매 거래 정지가 이제 나왔던 상황이죠. 자, 그러면 뭐 안에 뉴스가 있었나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피델릭스 뭐 상한가 진입, 다시제 상한가, 뭐 신고가 갔다. 그 중국 바람이 좀 불었다. 피델릭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자, 지금 상태로 한번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피델릭스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이 매집을 했을까를 보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매집을 해서 이 주가를 올렸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죠. 1,600원에서 1,700원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제 우리가 일봉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저 자리가 되는 거는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저 자리가 되는지. 자. 드러나죠. 뭐가 드러납니까? 예, 우리가 이제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까? 역사는 투매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죠. 예, 자, 뭔가가 강하게 맞죠. 거기 얘네들도 여기 강하게 빠져나갔는데 그 이어서 여기서 또 초올릴 때 또 샀어요. 맞죠? 그럼 다음에 이 자리 자체가 어떻게 돼요? 또 팔다가 들어왔다가 또 여기서 또 사면서 또 들어오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강하게 올렸어요. 자, 매집 기간 자체는 짧았습니다. 맞죠? 근데 옆으로 행보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 상한가를 보내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자, 1,700원. 근데 지금 3,400원. 자, 두 배수가 어떻게 돼요? 지지가 받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제가 볼 땐 지금은 꾸준히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 상단 권역에서는. 자,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네. 밑에서 매집했던 거래량보다 지금 위에서 터는 거래량이 더 많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매집에 대한 거래량을 보면 조금 힘듭니다. 빠져나간 거래량을 보여야 되고, 지금 제가 바라볼 때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익 실현을 위한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3,400원이 되겠네요. 3,400원 익절가로 대응을 하시면서 이 종목군은 이익 실현에 대한 가격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런 종목군은 SEO SE 세력주죠. 세력주이기 때문에 쉽게 이 종목군 자체의 움직임 자체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익절가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익절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3,400원 종가상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가격권역이 무너지지 않으면 보유, 그 가격권역이 무너지면 그때는 전량 이익 실현으로 대응을 하신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피델릭스까지 한번 봤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 다음 카카오 매도해도 될까요? 191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도입니다. 정말 어렵네요. 사실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해드렸어요.
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1분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광고 쪽 사업은 비수기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근데 다음 카카오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아직 확실하게 어떤 뭐 시장에서의 그 재료가 노출된 그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다음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가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시장에서는 좀 많은 소외를 받은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제 시장 대비했을 때는 좀 약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다음 카카오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분께서 지금 비중이 20% 정도시고, 그 다음에 매수하신 가격이 11만 7천 원 정도 자리신데요. 사실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11만 7천 원짜리에서 왜 매수를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분명히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 해도 될까라는 질문에서는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 접근 해도 됩니까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물어보셨을 때 저도 역시 신규 매수는 지금은 아닙니다.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리 역시도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부근에서 말씀을 또 드렸었던 거고,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이미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11만 7천 원 가격이고, 지금 10만 2천 원 정도의 가격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카카오페이 쪽에서의 어떤 성과가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요인이 반영이 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카카오 택시를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근데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 본 결과, 저희가 이제 택시가 잘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전화를 걸어서 이제 일명 이제 콜택시라고 얘기를 하죠. 콜택시를 부르는데, 콜택시를 부르고 그냥 이어서 카카오택시를 같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게 바로 카카오택시였어요. 그만큼 카카오택시 쪽에 대한 어떤 앞으로 수요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제 모멘텀이나 또는 재료, 그리고 시장에서 좀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리시고,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매도는 아니고요. 일단 보유하신 기간 자체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 다음 카카오는 다시 한번 시장 안에서 또다시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은 충분히 이후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그 요인들은 조금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은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나노스 매도해도 될까요? 384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은 예스 의견을 드릴 텐데요. 이 나노스가 전에도 한번 했는 기억이 제가 나는데, 자, 그때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이제 13,000원이 그 고가군역 박스권 상단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군역이 이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밑에서는 제가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렸지만, 이때 하고 난 다음에 이거 고가군역 한번 또 달성을 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조건 한 번은 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왜 그 자리에서 지금 이거를 안 팔고 밑에가 또 내려올 때까지 놔두느냐는 거죠. 더 갈 줄 알았습니까? 왜?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면 뭐가 정답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보니까 다시 또 손해 구간에 접어들었죠. 다시 또 손해가 됐어요. 어떡하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밑에서 꾸준한 지지, 여러 번의 지지가 나타나면 그만큼 지지가 약하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진짜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져줘야 돼요. 어떻게? 투매가 이루어지면서. 개인들의 물량이 빠져나가는 이런 투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죠. 이때부터는 이제 기술적 반등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상단에 있는 이평선이 상당히 많은데 이 이평선들이 다 저항 구간으로 작용합니다. 요 종목 저는 팔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자리 파는 자리 괜찮습니다. 반등 여지는 저는 11,500원에서 11,700원 잡아드릴게요. 그 가격권역까지 반등 났을 때 정리하시고 넣으시는 전략, 그리고 요 종목이 다시 한번 턴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종목이 예상 시나리오상은 제가 볼 때는 9,400원 한번 찍습니다. 거기 가격대 찍고 올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반등 나올 때 팔고
다른 종목으로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는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놓치시면 또다시 빠져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시고 이날 안 팔았더라 그 다음날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화를 부르는 순간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꼭 욕심내지 마시고요. 자, 분수권 딱 정도권만 만족하면서 주식을 하시면 좀 더 큰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황미영 멘토님 전화 왔다네요. 네. 전화 한번 받아보시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LIG 손해보험. LIG 손해보험이요.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25,800원에 50%. 25,800원에 50%요. 예. 자, LIG 손해보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선일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네. 빠지고, 근데, 네. 보험이 앞으로 전망이 있어서 샀는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네. LIG 손해보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유하고 계세요. 보유하고 계시면 돈이 될 겁니다. 자, 지금 50% 비중을 담으셨는데요. 사실 지금 자리는요.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고점에서 잡으셨잖아요. 그죠? 고점 부분에서 잡으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두려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LIG 손해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 업종은 전반적으로 현재 이 시점 자체가, 역사적인 그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네. 자, LIG 손해보험은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저는 이제 말씀드린다면 저는 뭐 비중 자체가 지금 50%이기 때문에 만약에 20% 내지는 30% 정도 비중이었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권해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네. 지금 50% 정도 보유 비중은요, 그냥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십시오. 자, 손해보험 업종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사고가 발생되는 그 시기가 바로 겨울철이죠. 네. 4분기하고 1분기쯤 이때 이제 손해율 자체가 많이 올라가요. 빙판길에서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넘어져서 이제 골절상도 많이 당하죠. 그때 보통 이제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보통 실적은 좋아집니다. 손해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LIG 손해보험은 그 중에서 특히 다른 보험 업종들 대비했을 때 뭐 특별하게 더 중요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KB금융 쪽에서 인수를 한다는 인수에 대한 모멘텀하고 그리고 다른 손해보험사 대비했을 때 주가 자체가 너무 저평가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 건 아십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지난주죠. 뭐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을 한번 특집으로 해서 추천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네. 그때 파라다이스를 제가 꼽아드렸죠. 그죠?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때 보유하신 분 중에 어떤 분께서 전화가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눌립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지금 파라다이스 역시 그때 당시처럼 지금 충분히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그죠? 네. 손해보험사 역시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지금 파라다이스도 역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 이 안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손해보험 역시 LIG 손해보험 역시도 기다리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이 조금 지연될 뿐이지 눌림목 자리에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좀 강하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세요? 시일이 좀 많이 걸릴까요? 많이는 안 걸릴 겁니다. 네. 아. 많이 걸리지 않을 거고요. 이번에 금리 결정 만약에 동결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 바로 또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그 시간이 아깝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수익에 대비했을 때. 아시겠죠? 예. 네, 믿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뭐 혼자 왜 또 좋아하세요? 뭐 오늘 좋은 일 엄청 많으신 건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 지금. 뭔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먹으세요, 말씀을. 아니요. 네, 그냥 뭐 알겠습니다. 흐뭇해서 봤습니다. 네. 흐뭇하네요. 저 좋아하시죠? 저 남자 싫어합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 드렸잖아요. 예. 네. 그럼 전화 받으세요. 저는 신사부는 좋아합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남녀 평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빨리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전화입니다. 전화네요. 아유, 참. 왜 이러죠?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이호 테크닉스입니다. 이호 테크닉스요? 예. 예. 아유, 참,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선생님? 95,200원입니다. 95,200원요. 예. 그,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중은 20%입니다. 아, 20%시고요. 예. 예,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사셨어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빠져갖고 매입을 했는데요. 예. 지금도 계속 빠져가지고 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그러시고요. 자, 선생님,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선생님? 지금 계속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빠지는데, 예. 그게 빠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빠지는 이유를 모르시겠다고요? 예. 그래요. 뉴스도 안 나오잖아요, 맞죠? 뉴스도 안 나오고. 예? 뉴스도 안 나오고 그냥 빠지는 거잖아요, 맞죠? 예. 예, 그래요. 자, 이호 테크닉스 일단은 팔지 마시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 예.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수익 내고 파실 수 있습니다. 예. 수익 내고 파실 수 있고, 자, 대신 이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조금 찾으면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한 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고가 권역은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10만 원대까지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예. 10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 또 되돌림 파동이 25%가 또 되돌림 파동이 나왔어요. 12만 5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주가는 빠졌다는 거죠. 자, 예.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중간에 이 양봉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가 권역까지 내려왔다가 됩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분명히 반등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게 4월 20일이고, 자, 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때죠. 이 자리에서부터 또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났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25%의 반등이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50% 되고, 그럼 여기에서는 이미 반등 자체가 나오고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선생님. 여기에 올라올 때 또 거래량이 또다시 붙죠. 그러면 여기에 이 거래량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팔고 나가는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팔았던 곳, 바로 이 자리 11만 원대는 또다시 변곡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 자리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또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럼 반등이 나타난다면 1차적인 반등 가격대였던 96,000에서 95,000까지 반등이 나타나되 이 자리를 돌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를 돌파한다 한들 또 위에 11만 원대도 또다시 한 번 더 저항 구간을 작용할 것이다가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자, 지금 신용 물량이 얼마가 들어와 있어요? 7%가 들어와 있는 종목군이에요. 예. 네. 공짜 돈이 그만큼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쉽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바닥권역에서 지금 주가가 얼마만큼 많이 올라왔습니까? 그러나 대시세가 완성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정파동, ABC 파동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ABC 파동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자체가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거 뭐라고 하죠? 박수권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과 하락 권역으로 나뉠 수 있는 가격 권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부터는 본전만 딱 넣으면 무조건 팔고 나오시자. 선생님이 들고 가신 가격대가 지금 박수권 상단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예, 그렇게 조금 바라보세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인데요. 문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매도해도 될까요? 889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였습니다. 제 의견은. 자, 제가 이 편말을 들기 전부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계속해서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제 문자를 주신 분께서 그 방송을 못 보셨는지 제가 몇 번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33,400원 정도 가격대이신데 매수가가 일단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29,400원. 분명히 비중이 20% 비중이시고 좀 아까우실 거예요. 아마 지금 자리에서 자르게 되면은 손실이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손실이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손실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르지 못하시고 나중에 이게 마이너스 50%, 60%, 70% 돼버리면은 그때는 더 큰 후회를 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물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이제 밀린다, 뭐 50%, 60%까지 이제 손실을 보게 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시기에 제가 한번 상담을 몇 번 드렸고 그리고 그 결정 시기를 놓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지금 LG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스마트 시계용 패널 시장에서 점유율 90%를 넘기면서 독주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자, 스마트 시계용 패널. 그 패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패널 크기 자체가 크지 않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이런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과거 LG전자라는 기업이, LG전자는 다들 아실 거고요.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쪽에서 어찌 보면은 진출이 늦어졌죠. 그러면서, 지금 LG전자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이제 망가지게 된 건데, 이 당시에도 이제 어떤 보고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쪽에서 좀 뒤늦은 진출을 했고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겠지만 가전 쪽에서는 실적이 회복되면서 나머지 스마트폰 핸드셋 쪽에 대한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제가 좀 웃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 왜 웃었냐면 그 당시에 LG전자 쪽에서의 핸드셋 매출 비중이 거의 70%였어요. 그리고 가전 쪽은 그 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비중이 얼마 되지 않은 그 매출 비중 자체가 70%가 넘는 그 핸드셋 쪽의 매출을 어떻게 끌어올리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스마트 시계 쪽에서의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TV 패널 쪽에 대한 그 수요 자체가 가장 물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 쪽이 바로 중국인데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1분기 실적은 일시적인 깜짝 실적. 매년 LG 디스플레이 1분기 실적은 좋아요. 그 이유는 2분기에 신제품 출시가 되고 그 전에 패널이 공급되기 때문이죠. 고가 패널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을 뿐이지 2분기, 3분기에 대한 전망 자체를 좋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지금 보유하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종목을 빠르게 교체해서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내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매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NHN 엔터테인먼트 매도해도 될까요? 020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예스. 파셔야죠. 이 NHN 엔터테인먼트가 좀 오래될 것 같아요. 이분, 0209번님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이거를, 77,0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자, 왜 제 말을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 안 들으시는데,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한다고 그걸 또 듣겠습니까? NHN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이 종목 많이 했다, 그죠?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고, 항상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제가 대표이사에 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유보율이 높지만 신사업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공모를 받아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다. 100% 성공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 돈을 쓰지 왜 일반 공모를 받겠냐. 유보율이 10,000%가 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유상증자를 해서 우리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기업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유보율 보면 13,000%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22%, 거의 무부채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에게 돈을 받아서 지금 했어요. 자.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 얼마 전에 이제 제3자 유상증자를 했죠. 그런 거는 뭡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샀다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은 하물며 제3자도 없었습니다. 예. 이 정도 큰 기업, 이 정도 덩치가 크다면 주위에서 투자를 할 만도 한데 제3자도 없었고 일반 공모로 넘겨서 갔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안 좋다는 얘기를 드렸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가는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기 때문에 옆으로 또 빠졌죠. 옆으로 행보하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에이 이상로 전문가가 거짓말했네. 아이고 이 사람 믿고 내가 잘못이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고 잘 팔았구나. 근데 이 시청자분은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파셔야죠. 지금 이렇게 한번 난처한 상황까지 오면요. 주가 자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이냐면, 지금 자리부터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투매가 나타났죠. 투매가. 투매는 뭐라고요? 네? 투매는, 역사의 시작 구간이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투매가 이루어진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 자, 그런 기업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 앞에서 오늘 이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 파라다이스도, 자, 이런 투매가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치고 가는 거죠. 자, 앞에 CJ ENM도 어때요? 네? 투매를 찾아보세요. 자, 이 투매가 역사의 시작이었죠. 그러면 이 구간이 얼마가 걸립니까, 지금? 4개월에서 5개월. 자, 4개월에서 5개월 걸렸고요. NHN 엔터테인먼트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걸릴까, 시간이? 또 옆으로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고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기다려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종목을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가신다. 참 애통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시청자님. 제가 그만큼 강조를 해드렸고 팔아야 된다. 에? 욕먹하면서 그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얘기하면서 아이고 누군 팔지 말라 하던데 아이고 그럼 그 사람 말 들으세요.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기준으로는 저의 투자 원칙은 명확합니다. 그러면 저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참고를 하실 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 종목 여전히 팔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래 몸에 좋은 이야기 항상 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저희 딸이 사탕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이가 막 썩고 있어요. 그냥 제가 항상 뭐라 합니다. 왜 사탕을 그렇게 먹어요? 근데 걔가 말을 아직까지 못 알아듣죠. 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만큼 몸에 좋은 건 항상 씁니다. 여러분, 약도 씁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사탕 발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그대로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중립적인 시각만을 제시하는 거지 누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저희의 투자 원칙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항상 드리고 있다는 거 꼭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투자에 대한 도우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돼야겠죠? 네, 맞습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SKC 매수해도 될까요? 646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놉니다. 의견은 노지만, 네, 지금 오늘 자리에서 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앞으로 매수할 기회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SKC 주가 흐름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 쪽에서도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는 매수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잠시 지금 공시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지금 5월 8일 날 나왔던 공시죠. 자, 국내 쪽에서 SKC가 보통주에 대한 추가 상장과 관련된 공시가 나왔고요. 주식 종류 수로 본다면 김영식 보통주 16만 869주가 지금 이번에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한 주당 이제 발행가액, 전환가액으로 본다면 27,800원입니다. 현재 가격대가 이제 42,000원 정도죠. 그리고, 지금 이게 상장이 되는 날짜로 보니까 2015년 5월 13일입니다. 오늘 날짜가 5월 12일이에요. 바로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따라붙는 건 분명히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일단 BW 전환 가액 자체가 지금 현재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되는 그 날짜가 바로 내일입니다. 이 시기에서 당연히 우리가 주식을 사면 안 되겠죠. SKC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내일장에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일단 매수는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아니고요. 지금 SKC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제가 석유화학 업체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제품의 원재료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분명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SKC의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3.9%나 증가한 수치가 나왔어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SKC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좋게 볼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랜드를 인수를 했죠. 화장품 원료 업체죠. 근데 지금 화장품 쪽에 대한 관심 자체도 SKC의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역시도 SKC에서 좋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내일 나오게 될 체인지 본드 물량, 즉 전환사채 그 물량을 고려해 본다면 현 시점보다는 내일장에 대한 어떤 비를 한번 피하고 그 이후에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SKCNC는 현 시점 매수 관점은 보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전화 왔다는데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파라다이스. 예, 얼마에 사셨어요? 26,200원요. 예? 26,200원에. 26,200원. 야, 단가 예. 조금 높으시다, 그죠?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30%요. 30%고, 아유, 비중을 네. 잘 실으셨네요. 네.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오늘 상한 걸 쳤는데. 예. 팔아야 되는지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예. 궁금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방송국 앞에서 황미영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오늘 같은 날 파라다이스가 상한가면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역시, 자, 일단은 팔지 마세요, 어머니. 네네. 네, 조금 보유하세요. 원래 이게 그래요. 빠지면 빠져서 불안하고 오르면 또 올라서 좀 불안한데, 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자, 파라다이스를 보면서 조금 안정을 제가 시켜드릴게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주가가 오를 때는 뭐 때문에 올랐어요? 중국인들 때문에 올랐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빠졌어요. 빠질 때는 뭐 때문에 빠졌어요? 중국에서 네. 네. 맞죠? 그 카지노 쪽에. 예, 네. 단속한다고 막, 네. 카지노 하면. 그래서 주가 빠졌어요. 자, 그런 중국인들 때문에 올랐던 거 중국인들 때문에 빠졌습니다. 맞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하단 권역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또다시 이렇게 이제 붙고 난 다음, 자, 앞에서 보면 또 투매가 한번 또 나타났어요. 자, 투매와 이렇게 밑에 손바뀜이 한번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중국인에 대한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됐어요. 맞죠? 반영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나 중국인 자체는 이제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중국인을 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영종도의 복합 리조트는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지었습니까? 계획을 계속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가장 수혜가 되는 종목은 뭐예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자, 제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네? 제가 지금 잘안 중국말 하는 거 돼요. 아닌데, 맞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호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뉴스가 안 나온 호재가. 네. 자, 그 호재가 반영이 안 되고 주가는 빠지기만 빠졌어요. 근데 부산에 대한 사업권 자체를 인수하겠다는 거는 벌써 2년 전부터 있었던 호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인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주도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건 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뉴스를 올린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뭐 뚝딱해서 우리가 어제 갑자기 모여가지고 야 내일부터 우리 양수하자. 그래 오늘 뉴스 내자. 꾹꽉 도장 찍고 이러면 곧장 뉴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주주총회를 거치고 안건을 올리고 해서 오늘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주가를 봤을 때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빠진다. 그러기는 힘들어요. 제가 볼 땐 충분히 힘들었어요. 그러면 상승을 하면 최소 요 자리 33,000원, 32,000원 자리까지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자리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맞고 빠질까는 그때부터는 거래량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터진다. 그러면 누군가는 던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네. 근데 그 자리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안 나타난다. 그거는 다들 눈치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얘네들은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밑에서 여기 샀던 얘네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 에? 다 보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자, 왜, 그걸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감상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반등이 나타나서 이 자리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강연회 있으시다면서 강연 홍보 좀 해주시죠. 네, 어제 강연회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강연회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토요일만 강연회가 진행이 되려고 했는데 요즘에 강연회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강연회 이틀 연속 오늘 이번 주도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은요.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유한타증권 구로 금융 디지털 밸리 지점 2층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서울 지하철로 2호선 구로 디지털 역 3번 출구 쪽에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강연회는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강연회 오시는 분들 방송에서는 드리지 못하는 그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강연회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 있고 그에 대한 뭐 요청 역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그동안 참여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는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참여하시면 정말 좋은 내용들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하세요. 네. 뭐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뭔가 있는 전문가 2명입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주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만나 뵐 테니까요. 우리가 멀리 계시는 분들, 아니면 제주도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해외에 계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인터넷 접속만 하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나누는 순간,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빠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시 50분인데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